횡성의 한 비료 공장 인근 마을에서 10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고 9명이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조 4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무게가 실릴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군소음법 보상을 위한 소음 영향도 측정 조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소음 기준이 80웨클로 너무 높아 피해 지역에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고성 속초 산불은 전기 하자로 인한 인재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민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전북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이 인근 비료 공장과 관련이 있다는 환경부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횡성의 한 마을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농촌마을, 이곳에 사는 정량아 씨의 아내는 최근 골수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병 원인으로 집 바로 옆에 2009년에 들어선 퇴비 공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 5년 뒤부터 60여 명이 사는 동네에서 무려 10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고 정 씨의 아내를 제외한 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들어오고부터는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리더라고. 암에 걸리고 이 주도 두뇌하고 다 암으로 돌아가셨지. 저왜 저기 다 암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형편이니 이 동네에서 이게 살겠어요? 못 살아요. 취재진이 퇴비 공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악취 포집 시설이 가동되고 있지만 작업장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배출가스 때문인지 공장 뒤 야산에는 죽은 나무들도 눈에 띕니다. 공장이 한 10년 이상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완전 밀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돼서 이제 옆에서 나오고 있어요. 퇴비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악취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건강 이상 문제까지 발생하자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뭐 이렇게 동네 마을이 전부 심각하게 자꾸 죽으니까는 너무 허무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분석을 좀 해보라고. 우리도 원인을 좀 알아봐야죠, 이거. 환경부가 최근 전북 익산의 집단 암 환자 발생이 인근 비료 공장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악취가 불편 수준을 넘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정부가 인정한 셈이어서 악취 유발 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횡성의 또 다른 퇴비 공장에는 환경부가 전북 익산의 집단 암 유발 원인으로 지목한 담뱃잎 찌꺼기 연초박 수백 톤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횡성군에 따르면 횡성의 한 퇴비 공장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20톤의 연초박을 반입해 퇴비에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해당 공장의 현지 조사를 거친 횡성군은 발암 물질이 나오는 고열 건조 방식이 아닌 퇴비를 자연 발효하는 방식이라서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익산 지역을 중심으로는 자연 발효도 안심할 수 없다며 연초박을 퇴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가장 많은 1조 4,2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예산 규모가 늘었는데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 4,28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보다 13.7%, 1,726억 원이 늘었습니다. 사회복지에 4,984억,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에 1,893억, 일자리 창출과 관광 인프라 구축에 1,115억 원 등입니다. 내수 경기 침체로 자체 수입 전망은 어둡지만 경기 부양과 일자리, 민생 경제 분야에 적극 편성했다는 게 원주시의 설명입니다. 행사성이나 축제라든가 이런 낭비 예산 요인을 철저히 좀 가려내고자 노력을 했으며 그런 예산들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국도비 사업을 제외하면 시 자체 예산 사업은 단구 근린공원 조성, 간현관광지 정비 등 2천억 원 가량입니다. 예산안을 제출받은 의회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예산안을 확정짓게 됩니다. 늘어난 예산은 지역 경제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만큼 의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면은 의회 차원에서 이를 면밀하게 검증해야 하는데 지자체 장과 의회의 다수가 같은 당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승인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 많습니다. 최근 원주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보다는 시책에 협조하는 분위기의 시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고성 속초 산불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기 관련 복합적인 하자가 빚어낸 인재라는 결론인데요. 이재민들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전기 불꽃에서 시작된 고성 속초 산불은 산림 1267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고 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8개월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선 자체의 노후, 부실 시공, 부실 관리 등의 복합적 하자로 전선이 끊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한전 직원 등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재민들을 2번 울리는 어처구니 없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금이라도 책임자 즉각 구속하라. 경찰은 전신주 관리 소홀 등 전기 배선 관련 안전관리 문제점들에 대해 유관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곳은 산불이 발생한 곳입니다. 산불 이후 이곳에 있던 전봇대는 담장 바깥으로 옮겨졌습니다. 한전은 2년 전 점검과 수리가 힘든 곳에 있는 전신주를 옮길 계획을 세웠지만 그대로 놔뒀다 산불 발생 후 이전한 겁니다. 설비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사후 약방문식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이재민 보상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사 결과 없이 특별심의위 만들어 놓고 그거 관계없이 보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연하게 지금 수사 결과 발표를 한 건지 그 우리 보상팀하고 수사 결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전과 이재민 비대위는 오는 25일 6차 회의를 열어 한전의 책임 비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국방부가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내년 초부터 소음 영향도 조사와 소음 대책 지역 지정에 나섭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초부터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시작하고 지역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조사 지점과 기간을 정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오는 2021년에 80웨클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는 곳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하고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횡성, 원주, 영월 등 도내 피해 지역들은 소음 기준이 너무 높아서 보상구역이 협소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의 비서가 마약을 투약하고 추가로 구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SNS를 통해서 만난 여성과 모두 3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의 수행비서 3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에서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정해진 장소에 마약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사려다 체포됐습니다. 해당 의원실은 A씨의 투약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A씨가 입건된 뒤에 면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 첫날인 오늘 원주 등 도내 열차 운행도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KTX 강릉선 만종역의 경우 오늘 하루 13회 서울과 강릉을 향하던 상하행 KTX를 7회씩으로 줄여
53%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고 무궁화 열차 운행도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원주역도 하루 36회 운행하던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열차를 중앙선 11회, 태백선 11회로 줄여서 평소의 60%만 운행됩니다. 태백 영동선 화물열차의 운행도 평소에 비해서 30-40%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코레일은 파업이 한 달 이상 길어지고 직원 피로도가 누적되면 추가로 열차 운행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전쟁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철의 삼각지대 전투 전몰장병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제에는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과 6.25 참전 유공자, 보훈단체 회원, 기관장 등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철의 삼각지대는 철원과 평강, 강화를 잇는 당시 중부전선의 요충지로 이곳에서 사살된 적이 9만 2천 명, 아군 전사자와 부상자는 2만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주시가 따뚜 공연장의 명칭을 바꾸기로 하고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따뚜 공연장은 2006년 건립 이후 원주 따뚜 축제장으로 사용되면서 따뚜 공연장으로 불려왔지만 따뚜 축제는 폐지되고 9년째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의 주 무대로 활용되면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원주 시민이면 누구나 다음 달 3일까지 원주시 홈페이지와 우편 등을 통해서 따뚜 공연장의 새로운 명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횡성에 사는 70대 남성이 부부싸움 뒤에 집을 나가서 닷새째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이어 소방당국까지 수색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 오후 5시쯤 부부싸움을 한 후 횡성읍 자신의 집을 나갔고 이틀이 지나도록 귀가하지 않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단독 수색을 벌여오다 오늘부터는 소방당국까지 수색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이 남성은 치매 등 특이한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가 지방세와 세외 수입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18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개인 130명이 56억 원, 법인 47곳이 42억 원을 체납했고 세외 수입의 경우 개인 3명이 8천만 원, 법인 1곳이 6,3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